이번 시간에는 통계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그다음에 이제 대표값과 산포도에 대해서 보면은 대표값이라는 것은 자료 전체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제 각 계층의 대표값도 있지만 이것은 각 계층을 다 이제 통틀어서 하는 대표값을 얘기해요. 값으로 평균값이나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 이게 전체를 뭘로 대표하고 싶은 거야. 하나의 그 값으로. 네, 평균값이 제일 많이 사용돼요. 평균하면 에버리지, 민, 민은 밋밋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라는 뜻이 있어. 평균값. 중앙값은 뭐냐? 이 미디안 밸류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있는 값. 뭐의 가운데냐? 자료의 중앙에 위치한 값. 가운데에 있다고 해서 가운데가 아니라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그 가운데에 있는 값. 1, 2, 3, 4, 5 하면 1, 2, 3, 4, 5 하면 1, 2, 3, 3이 중간 값이 되는 거예요. 중앙값. 크기로 나열을 해야 돼. 최빈 값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모드라고 하는데 여기 아까 빈자가 자주빈이라고 했잖아. 가장 자주 나타나는 수. 그걸 대표로 할까? 중앙값을 대표로 할까? 평균값을 대표로 할까? 이것은 선택의 문제. 아니면은 이렇게 세 개를 조합해서 대표가 되는 값을 찾을 수도 있겠지. 근데 대표는 하나가 돼야 되지. 여러 개 같이 대표가 되면 좀 뚜렷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보통 대표값은 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쓰면 되지. 그럼 나머지 이게 대표성이 떨어진다 하면 어떻게 돼? 나머지는 이렇게 보완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통계가 이제 어림 잡는다는 그런 용어가 이게 전체에서 일부를 골라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답인 것 같은데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그래서 그런 용어가 나오는 거야. 어림 잡는다는 얘기. 그 잔소리가 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무슨 뭐 투표를 했다, 선거를 했다 그러면 물어봐. 근데 그게 정확하냐? 어림 잡은 거지. 그 어림 잡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림 잡되 믿을 만하게 어림 잡아라. 그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이 통계학이고 여러분들은 그 이제 기초적인 그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것의 핵심을 알게 되면 통계가 그렇게 낯설거나 어렵지 않게 느껴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값 이런 것을 따지는 이유예요. 평균값으로 해야 더 잘 어림 잡을 수 있을까? 중앙값으로 해야 더 잘 어림 잡을 수 있을까? 최빈값으로 해야 더 어림 잡을 이런 걸 고민을 하는 거지. 산포도라는 것이 있어요. 산은 이제 흩어진다는 얘기. 아까 분포 막 흩어진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산포도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게 흩어서 그 포장하듯이 퍼뜨려서 하는 정도. 이게 흩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흩어져 있지 하는 그걸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산포도라는 그 용어를 써요.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야, 그럼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시하지? 그래서 일단 편차라는 걸 편차, 데비에이션은 벗어난다는 얘기. 편하가 이런 걸 편중하다. 편중해. 그러면 쟤는 왜 가운데로 안 가고 옆으로 막 빠지지? 그런 것을 이제 빠지는 정도, 옆으로 벗어난 정도를 편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 뭐냐? 자료의 값에서 평균 빼는 거예요. 평균이 가장 중요한 대표값인데 여기서 평균을 쓴 거예요. 그래서 평균은 이제 가운데 길 중앙이라고 보면 돼. 반드시 안 가고 막 옆으로 막 퍼져. 그 빼면은 이제 뭐 퍼지는 정도가 되겠지 차이가. 그 분산이라는 것은 디스퍼션, 스캐터
스프레드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는데 이거 분산 이거도 봐요. 나누고 흐트러진 정도를 나타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개념이 있어요. 편차는 자료값에서 평균을 이렇게 빼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 분산은 그걸 제곱을 해. 편차를 제곱을 해. 자료값에서 평균을 뺀 거. 그것이 편차인데 편차를 제곱을 해. 그걸 다 합해. 이게 제곱을 하니까 항상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쪽으로 하면은 플러스 편차, 이쪽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편차.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합하면은 그냥 합하면은 뭐 0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쪽으로도 많이 흐트러져 있고 저쪽으로도 많이 흐트러져 있는데 아 플러스 마이너스 합하니까 0이네. 아, 그럼 이게 편차가 없다는 뜻인가? 애매하잖아. 근데 제곱을 해. 제곱을 해서 합하면은 마이너스로 쪽으로 가든 플러스 쪽으로 가든 그것이 다 플러스가 되니까 합해도 0이 절대가 될 수가 없어. 다 0이지 않으면은 0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제곱을 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 왜? 이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치우치든 플러스 쪽으로 치우치든 제곱을 해서 더하면은 0이 되는 일이 없어. 방지하기 위해서. 응? 서로 상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편차를 제곱을 하고 자료의 개수로 나눠요. 그렇게 해야만 퍼진 정도를 알 수가 있지. 제곱을 안 하면은 플러스만 상쇄되니까 퍼진 정도를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데비에이션에서 D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곱해서 해야만 퍼진 정도를 알 수 있다. 근데 표준 편차라는 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서 보통 시그마를 써요. 그리스어에서 시그마는 S자거든요. 시그마. 그래서 이 시그마를 쓰는데 이게 분산을 이렇게 루트를 씌운 거. 여기는 제곱했으니까 좀 값이 커지겠지. 제곱을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야. 루트를 씌운다는 게. 시그마가 표준 편차인데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하나 꼽으라면 표준 편차예요. 근데 그건 나중에 좀 부연 설명을 하도록. 자, 이제 통계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자리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보면은 사실 표준 편차 밑에 있는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이 목표인데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아래와 같은 이런 스텝을 다 밟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다 아주 친숙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자료가 주어졌어. 6582, 뭐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자료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맨 처음에 아래 자료의 수를 세야 돼. 그럼 11개구나. 그 다음에 자료를 다 더해. 합. 쉬운 거부터 접근하는 거지. 66이야. 그 다음에 대표값을 정해. 평균으로 하자. 66, 11 하면 6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딴 것도 살펴봐. 중앙값은 어떻게 되나? 그것도 일종의 대표값이 될 수도 있지. 우리는 이제 평균을 대표값으로 주로 하는데 중앙값도 살펴보자. 중앙값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자료를 크기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야 돼. 중복은 빼고.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떻게 돼? 2, 4, 5, 6, 8, 9, 10이니까 6이 가운데에 있네. 가운데가 없으면 두 개가 될 수 있지, 중앙값이. 그리고 중앙값은 6이다. 근데 여기서 뭘 얻지 이게 중요하지. 평균도 6이고 중앙값도 6이야. 그러면 이 자료는 그럴듯하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뭐 중앙값이 여기서 갑자기 뭐 80이 나왔다든지 엉뚱한 값이 나오면 이 자료가 맞는 거야?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지.
의심이 한다고 해서 꼭 의심이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림잡아 계산하는 하는 것은 자꾸 이런 보는 시각을 넓혀. 중앙값도 보고 최빈값도 보면서 야, 이 자료 믿을 만한가? 결론 하나에 이 자료가 얼마나 믿을 만한 거야. 그 대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통계값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이 최빈값을 봐.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빈도수, 자주 빈자니까. 5가 가장 많이 나타나. 5도 6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럴듯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편차는 어떻게 돼? 편차는 자료값에서 이제 평균을 빼는 거죠. 평균 6이 이제 구해졌으니까 편차를 구할 수가 있어. 6 빼기 6은 0, 5 빼기 6은 마이너스 1, 8 빼기 6은 2, 2 빼기 6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쭉 11가지에 대해서 다 구해. 9 빼기 6은 3 이렇게 편차야. 근데 편차를 잘 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섞여 있어. 편이라는 것은 치우침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다 그냥 더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치우침, 좌우로 좌측으로 치우침, 우측으로 치우침. 이것이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그래서 이 편차를 제곱을 하는 이유를 아까 설명했어요. 제곱을 하고 하는 이유는 제곱을 하면 다 플러스가 되지. 이게 좌로 치우치든 우로 치우치든 제곱을 하니까 플러스가 돼서 그걸 합하면은 안 사라져. 그러니까 편차, 치우침을 잘 나타낼 수가 있다. 편차를 제곱하는 이유예요. 그럼 0을 제곱하면 0,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1, 2를 제곱하면 4, 마이너스 4 제곱하면 플러스 16. 다 제곱을 해. 9, 뭐 3을 제곱하면 9 해서 다 합해. 그럼 60이 나와 이렇게. 편차의 합이. 분사는 60을 n으로 나눠야 돼. 11분의 60이 되는. 표준 편차는 7분의 60에 루트를 씌워서 제곱했으니까 다시 원인 취식해야지. 그러면 2.335 정도 이렇게 돼요. 편차가 2.335 하면은 편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이 편차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통계의 변수인지를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하지만은 대충은 알고 넘어가면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관관계 얘기가 나와요. 상관관계는 상관이라는 것이 이제 서로 상호 관계한다 그런 뜻이에요. 코릴레이션이라고 해요. 릴레이션은 관계인데 서로 관계한다. 상호 변화하는 둘 사이의 관계. 근데 이걸 산점도라고 해요. 흩어산 점을 흐트러서 표시한다. 그래서 스캐터 플라트 이렇게 불러요. 상관관계를 좌표에 흩어진 점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왜 점일까? 조사를 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씩 하나씩 조사하니까 점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뭐 이제 아까 뭐 자료의 개수가 n이다 하면 n개를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찍었더니 이렇게 직선처럼 비슷하네. 그럼 근데 기울기를 보니까 y는 x하고 비슷해. 그러면 양이지 양. 반대로 이렇게 하면 그 음이야 음. 기울기가 음이니까. 근데 이것도 양이야. 양인데 이건 좀 펑퍼짐하네. 이건 보면 어떻게 되지? 아, 이것은 편차가 심하구나. 편차가 심하잖아. 그래서 아, 이건 시그마가 크겠네. 표준 편차가 큰 거야. 이쪽은 표준 편차가 좀 작겠구나. 이거보다는 작지. 왜? 몰려 있으니. 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이건 뭐 분산도 많이 돼 있고, 어? 분포가 이렇게 퍼져 있잖아. 그래서 표준 편차가 요걸 그림을 보면은 이건 큰 표준 편차가 크고 이건 작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펑퍼짐해가지고 이건 뭐 좀 관계를 따지기 힘드네. 그러면 상관관계가 발견되기 힘들어. 편차도 크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할지 이게 좀 어렵잖아. 그래서 이건 관계가 없는 걸 조사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음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것은 편차가 심하네. 표준 편차가 큰 거야. 시그마가 클 거야. 이렇게. 이건 시그마가 작은 거야. 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뾰족하고 위로 올라갈 거야. 그래프로 그리면 펑퍼짐할 거야. 이런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런 곡선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곡선의 상관관계 같대. 그러니까 이제 이 상관관계의 핵심은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딱 아이디어 그 감이 잡혀.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될지 양의 관계인지 마이너스의 관계인지 이런 것들이 예, 감이 잡히겠죠. 그걸 산점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료 5, 9, 11, x, O-x의 분산이 12일 때 x의 값을 구해라. 아까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법 배웠으니까 일단 자료의 수부터 따져야 되죠. n은 5. 합은 어떻게 돼요? 합을 보니까 x가 있고 마이너스 x가 있어서 x가 상쇄가 되네. 그러면 이제 요거 합이 여기 20에다가 5가 두 개 있으니까 30이 되지. 그러면 이제 자료의 수를 나누면 평균은 6이 돼. 그럼 편차를 또 구해야 돼. 5 빼기 6은 마이너스 1, 9 빼기 6은 3. 이렇게. 그럼 x가 변수에 포함이 되지 이렇게. 5 마이너스 x 빼기 6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편차를 구하고 이걸 또 제곱을 해야 되죠. 그럼 1 마이너스 1 제곱 1, 9, 25 이렇게 제곱이 나타나. 다 제곱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제곱을 정리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분산은 어떻게 돼? d. 이걸 또 제곱한 걸 5로 나눠야 돼. 했더니 이것이 10이더라. 12. 방정식 2차 방정식 하나 생기죠. 그다음 2x 자승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 풀면은 인수분해가 되죠. 다행히. 그러면 x는 2,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자료 1a, b, 6, 2의 평균이 4이고 분산이 10일 때 자료 두 번째 자료 a, 3, 5, b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이것도 뭐 원리는 같은데 갑자기 표준 편차가 이제 뛰어나오니까 좀 껄끄럽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살펴봐야 돼요. 잘못하면 이제 고생만 하고 답을 못 찾을 수가 있어. 자료의 수 n을 구해. 4개구나. 똑같이 가는 거. 합은 a 플러스 b 플러스 8인데 여기도 보니까 자료 1과 2의 합이 같네. a, b. 6 더하기 2는 8, 3 더하기 5도 8이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걸 그냥 무심코 건너뛰면 고생해. 두 자리의 합이 같으므로 두 자리의 평균도 같다. 근데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의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요 자리의 분산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분산을 쉽게 뽑아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죠.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써놓고 이것이 4다. 평균이 4. A 플러스 B 플러스 8은 똑같은데 평균 4라는 건 공통이지. 편차를 구해봐. 편차를 구하니까 이건 A-4 평균을 빼면 되지. 이렇게 4개. 합을 구해. 제곱의 합을. A-4, B-4 제곱. 여기 요거 제곱 4 마이너스 2,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료 2에 대해서 편차는 이렇게 8. 자료 2에 대해서도 편차를 구해. 편차를 구하니까 여기서 A-4가 이제 B-4가 똑같이 나타. 그리고 여기는 이제 3하고 5니까 마이너스 4를 빼면은 2 마이너스 1하고 1이 되지. 3 빼기 4는 마이너스 1, 5 빼기 4는 1. 평균을 빼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제곱을 해야지. 제곱을 해서 더해야 돼.
그럼 a-4, b-4 제곱에다가 이건 제곱하면 1, 1이 되니까. 그래서 편차의 제곱을 해보니까 이렇게. 근데 이 편차의 제곱하니까 이건 다 똑같으니까 이거 없어지고 하니까 편차의 제곱의 합의 차이가 6이라는 거 알아. 6만큼 차이가 나. 그러면 이제 분산을 구해봐. 왜? 우리가 분산을 아니까, 10을 아니까. 분산을 구해보니까 분산 1은 D1이라고 하면은 4하고 S1을 10이니까. 그럼 요거지, 요거. S1은 요건데 요것이 10이 돼. 그럼 S1은 이제 40이라는 걸 알지. 요것이 40이야. 40. 근데 S2는 S1하고 6 차이가 나니까 S1에서 6을 빼면 40에서 6 빼면 32라는 거야. 그럼 S1만 알으면 되지. A, B를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 중요한 거는. 굳이 A, B를 알려고 노력하면은 고생만 하고 구하지도 못해. 그래서 S2만 알면 된다는 것이 이거 핵심이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표준 편차를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분산 2를 구하면은 S2 나누기 4가 분산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32를 4로 나누면 8이 되는 거죠. 그럼 표준 편차는 이제 구한 김에 같이 구한 거지. 시그마 1은 표준 편차 1은 D1 루트 10이고 D1이니까 요거를 루트 씌운 거고 표준 편차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요거야. 8을 루트 씌우면 2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문제는 접근을 잘 해야 돼. 접근을 잘 하려면 표준 편차와 분산과 평균이라든지 이것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이런 힌트를 이용해서 굳이 A, B를 안 구하고 이렇게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해 둬야 돼요.